제가 힘들게 초대한 분인데요. 분양권 투자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해안선님 제가 초대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해안선이라고 하는 분양권 강의를 하는 해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권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매주 금요일 모델하우스도 다니고 또 블로그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지 않나요? 유튜브도 하는데요. 최근에 조금 뜸하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일요일날 저녁 9시 실시간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은 또 분양권에 대한 정보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죠. 아까 일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도 하시고 또 채널에서 또 뭐 분양권 내지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 네네. 책 집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책 나오면 또 많은 분들도 더 알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내일은 독수왕님께서 해안선님 닉네임 뜻을 알려주세요. 사실 많이들 물어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해병대에 나왔냐고 그것도 물어보고 닉네임 해안선만 들었을 때는 뭐 한 50대나 60대 네. 아저씨라는 할아버지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해안선이랑 아저씨랑 무슨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카페에서 해안선 하니까 약간 아.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카페를 가입할 때 해안선을 했기 때문에 해안선이 되고 갔지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분양권에 꽂혔는지 왜 꽂혔는지 요거는 또 이게 과거로 가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다른 팟캐스트도 한번 말하긴 했는데 9년 전에 제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좀 많이 다쳤었어요. 다쳤을 때 병원에 있으면서 좀 많이 다쳐갖고 제가 이제 장애를 얻었거든요. 장애를 얻고 병원에 있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또 이 장애를 얻고 받을 수 있는 나라의 혜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 그거를 많이 공부하는데 거기에 분양권이 있더라고요. 좀 슬픈 얘기인가요? 괜히 슬퍼졌는데 장애인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 제도를 공부하다가 이 분양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열려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모르죠. 사실 장애를 얻으면은 뭐 사회적 배려자가 되고 약자가 되지만 그분들도 다들 또 어렵게 살기도 하고 저도 좀 뭐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또 분양권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서 준 혜택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분양권을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인데 어째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거 얘기 잠깐 드리자면 사실 저는 IT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11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했던 케이스 같아요. 진짜 부동산이 아니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게 절실하다고 그러죠. 그때 사실 답을 못 찾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동산 투자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올인했고요. 사실 제가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3년 6개월 정도 했거든요. 병원에서. 네네. 3년 6개월 입원하면서 되게 오래 했죠. 군 생활보다 사실 더 오래 했거든요. 병원 생활을.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긴 한데 3년 6개월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뭐 사복 입고 몰래 나가면서 뭐 모델하우스 가고 임장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건강한데요. 약간 불편하긴 해도 그리고 뭐 임장 다니거나 뭐 현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또 일상 생활하는 데는 또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더 건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아파서 포기했다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었으면 또 전혀 다른 영역이었으면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장을 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쵸. 건강에. 그쵸.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넘어졌어요. 모델하우스 길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팡이 짚고도 가기도 하고. 모델하우스는 이게 또 땅도 안 좋아. 땅이 안 좋아요. 질퍽하기도 하고. 맞아. 또 겨울이면은 되게 힘든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일 하니까 또 항상 기분 좋고요. 또 강의라는 거 하니까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랭구님이랑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네.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양권 공부도 하고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남들하고 좀 다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남들이랑? 남들과 다르게 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과 다르게 한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아무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였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1년도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 부동산 뭐 학원 해봤자 경매학원 정도만 있었고. 그렇죠. 책도 별로 없고. 네, 책은 전혀 없었어요. 분양권에 책도 없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현장 다니면서 또 모르는 건 부동산 가면서 뭐 떴다방 천막도 들어가서 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 없이 혼자 터득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램프 여러분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떴다방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요거 제가 하나 캐치했는데 그거 말고 좀 해볼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권 투자도 같이 했지만 월세 세팅도 하면서 또 모델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간다. 예,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면서 또 모델하우스로 가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쪽 현장도 건설 현장도 건설 현장을 간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장급 아파트 갭 투자할 만한 것도 한번 보고. 왜? 이거 중요하네. 요 분양권이 이게 상승을 확 하면은 주변의 시세까지 이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주변도 공부하고 또 모델하우스 가면은 또 입지 공부가 저절로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매주 갔는데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델하우스를 다 가게 되면 부동산 공부하기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그 팁들을 알려주셨어.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을 가고 그 건설 현장을 갔을 때 그 건설되는 녀석의 입지가 중요한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꼭 다 지어놓은 대장이랑 시세, 입지를 비교하고 그쵸. 분위기를 살피고 상황에 따라 이 단지가 크게 흥행할 것 같으면은 그 단지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제가 팁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우리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어플에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부에서 만든 거요? 아니 그냥 되게 많을 거예요. 어플이. 저기 파랗게 생긴 거네. 요 왼쪽 끝에 여기 보이나요? 파랗게 생긴 거 요거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자,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항상 보는데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예를 들어 뭐 경기도 광주시 지산동이다. 예를 들어 지산동이다. 그 현장이 그럼 지산동을 탁 켜고 광주를 켜서 그 일대에 실거래가 가장 많은 단지를 한번 찾아봐요. 거래량 많은 순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 찍고 거래량 많은 순으로 딱 봐서 진짜 거래가 얼만큼 많나. 특히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서도 연차가 좀 어느 정도 약간 새 거 비슷한 거 대장급 10년 차 이내. 그쵸. 그 이내에 있는 아파트를 체크합니다 항상. 그쵸. 요즘 아실이 좀 핫해요. 볼 것도 많고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모델하우스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어플들 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뭐 월세 세팅도 가능하고 갭 투자도 가능하니까 거래량 많은 순으로 봅니다. 뭐 지금 이제 시청해주는 우리 램프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시청하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서 부동산은 관심이 있지만 분양권까지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양권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당첨이 안 될 거야. 그쵸. 집이 없건 1주택자건 어쨌든 안 될 거야. 그런 마음도 많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걸 넣으면 또 내리면 어떡할까 뭐 그것 때문에 안 넣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좀 분양가 자체가 뭐 어느 지역은 싼 지역도 있었는데 또 일부 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은데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요새는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관심이 많긴 해요. 지금 여기 시청해주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다주택자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그냥 처음부터 내려놓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무작정 내려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팁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다주택자 분들이 청약이 사실 이제 지역으로 이제 뭐 투기 지역, 투기 네. 과열지구,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나누지만 사실 다주택자 분들이 청약으로 당첨되기는 사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노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퀴즈도 한번 내주셨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미계약분, 미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하는 방법. 네. 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미계약분 미분양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제 기준에서 말했는데 맞아요. 좀 쉽게 말할게요. 미계약은 뭐고 미분양은 뭐야? 지금 두 개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미계약, 미분양 참 어렵죠. 자, 먼저 뭐 줍줍이라고도 하죠. 우리 이시국님이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좋은 답변 주셨는데, 미계약 말 그대로 계약을 안 한 거. 당첨이 됐는데 1순위, 2순위까지 마감이 됐지만 네. 뭐 당첨 부적격이나 당첨 포기로 계약을 안 한 거를 미계약. 그리고 미분양. 미분양이라 하면 1순위, 2순위까지 마감이 안 돼서 남은 물량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미계약은 그나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지. 미분양은 좀 인기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 단지들을 노려보는 것도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미분양, 미계약도 어렵다고 그래요. 줍줍이라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시기마다 달라요. 솔직히 지금같이 6월부터 강남이 상승하면서 또 살아나겠지. 예, 살아나는 그 장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몰리고요. 올 초 이거 몇 달 안 됐어요. 2, 3, 4월 달. 2, 3, 4월 달은요 되게 많았어요. 특히 서울 광진 그랜드파크라는 것도 뭐 분양가가 비싸긴 했어도 거의 한 7, 80%가 미분양이 나왔는데 싹 사라졌지. 시장이 싹 좋으니까 싹 사라졌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도권,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 어떤 시기에 거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많고 기회가 적을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좀 화랑장이기 때문에 미분양 미계약이 없고, 사실 그 과거로 돌아가자면 여기 계신 분들 요즘 서울 좋잖아요. 서울 하면 강남도 좋고, 최근에 잠깐 과거 얘기하자면 2016년 11월 3일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2016년 11월 3일 대책. 그 대책이 나오면서 분양시장이 완전히 확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남 미사도 프리미엄이 반값이었고, 그리고 다산 알죠? 지금 다산 입주한 다산 뭐 프리미엄 분양가 대비 3, 4억 올랐던 단지도 프리미엄이 뭐 500, 300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분양했던 서울 많은 아파트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나 서울에 분양했던 뭐 목동에 분양했던 신정동에 분양했던 목동 파크자에도 미계약 분이 굉장히 나왔거든요. 이 시기에 따라 그런 미분양 미계약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공부해 두고, 시장이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승하고 조금 꺾였을 때는 충분히 기회가 많다. 그리고 지금도 지방은 뭐 많죠. 근데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분양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이죠. 가격. 입지를 떠나서 가격이에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지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면은 안 될 것이고요.
올 3월에도 입지 좋다는 광진 그랜드파크도 미분양 난 거는 순순히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 가격 앞에 단서를 붙이면 적정 가격입니다. 그렇죠. 적정 가격.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적정한 가격인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일반 아파트 투자할 때도 저는 가격이 1순위라고 보거든요. 분양권도. 대전의 현재 시점에 대전 아파트가 평당가가 1,500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거냐. 그 판단이 서야 저는 분양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그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따지려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맞아요.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그쵸. 이거는 왜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데 저렴해야지. 또 지역마다 큰 이제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큰 그룹별로도 한번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때. 맞아요.